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에 합의했대요. 보통 전쟁 끝날 때 포로 교환 합의하거든요.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간중간에 휴전협상 하자라고 해가지고 협상 자리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협상 결과 안 나올 때는 항상 그냥 포로 교환이라는 거는 했어요. 아, 늘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포로를 바꿔가지고 또 싸움 시키나요? 아유, 예. 아유,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완전 빈손으로 돌아서기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늘 포로 교환은 사실 했거든요. 이번에 지금 미국 중재로 3자 협상이 열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절대로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안 앉겠다고 막 난리 지랄을 쳤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일단 같이 앉아가지고 했는데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힘들어. 네. 아니, 힘든데, 예전 같으면 계속 버티기 하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엔 뭐가 다를지 좀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별다른 성과는 없어요. 근데 양측이 각각 157명씩 총 314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하고 즉각적으로 이행을 하기로 했고요. 자, 일단 러시아의 요구는 그럼 뭐냐? 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 지역을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도네츠크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러시아가 점령을 못한 지역이 있어요. 본인들이 점령을 못했지만 그 전체를 다 달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달라고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까지 니들이 점령한 거 거기서 멈출 의향은 있지만 니들이 점령하지 않은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어줄 의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러시아가 압도적인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줄 알았는데 그게 국경을 아니죠. 허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어떤 지역의 포스트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의 보급과 전선이 길어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보병이라든지 이게 러시아 보병이라든지 전차 같은 걸 보냈을 때 진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렵게 돈 많이 들인 거고 진짜 뭐 교육시킨 병사들이고 용병들이야. 이게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군비 지출이.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크라이나가 전술을 바꿨어요. 이 싸구려 드론들을 가져다가 몇백만 원 안 하는 드론들을 가져다가 멀리서 보면서 원격으로 계속해서 드론 게릴라질을 하는데 이걸 못 막아요, 러시아가. 물론 러시아도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합니다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볼장 다 본 상황이라 이 러시아의 공격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들어와서 점령을 하기 위한 또는 그 지역의 깃발을 꽂기 위한 선발대들을 드론 병력들이 하나씩 전부 다 일종의 인간 사냥을 하듯이 이걸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안 돼. 100병 정도 안 되고 전술 정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면적이 말로는 이제 481평방킬로로 엄청난 면적 같긴 하지만 여의도 160배라고 하니까 막 엄청 우리 입장에서는 커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따져놓고 보면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를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줘버리면 앞으로도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안에서 우크라이나는 확실하게 진짜 이거 주면 안 넘어올 거야? 라는 보장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 보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평화유지군을 유지해주든가 아니면 나토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새롭게 치게 되는 국경선에 대한 보증 내지는 완충지대, 비무장지대 같은 걸로 보완을 해주든가 이렇게 자기 힘이 아닌 미국이나 나토나 아니면 뭐 중국이 와서 해줘도 되고 다위다가 와서 해줘도 상관없어. 자기 영토를 지켜준다고 하는 보증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안 내놓는다는 얘기야, 어떤 나라도. 말씀하신 여의도 면적 160배에 달하는 면적은 지난달에만
러시아가 새롭게 점령한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토탈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한 20% 정도를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는 사실 겨울철에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어요. 미사일, 로켓,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 방공망으로 다 막아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사실 초창기만 해도 절대 영토는 안 돼. 이런 의견이 많았다면 지금은 영토를 좀 내어주더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많아졌어요. 아니, 그렇다고 뭐 절반을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확실히 그 의견이 좀 많아졌다. 이런 전쟁이 여론조사 너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래되니까 그렇죠. 사람이 계속 죽잖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진전이 없잖아. 그- 소모전으로 지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다 뭐 친러시아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딱 그랬어요. 한 6개월에서 9개월을 백병전하면서 아, 부산부터 압록강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나머지 3년 동안 휴전선 놓고 그렇죠. 계속 고지전 아니면 폭격전 하고 있었거든. 그냥 고지전. 사람만 죽는 거야. 그렇죠. 사람만 어. 죽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돈이 다 죽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돈 문제예요. 사실 러시아도 지금 군비를 유지할 비용이 없고요. 미국도 더 이상 트럼프도 돈을 대줘갖고 지금의 전선을 유지하고 투입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선거가 5월, 6월 넘어가게 되면 이 자기가 평화를 갖고 왔다고 큰소리 치면서 우크라이나도 뭐 들어가서 한두 달 만에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어? 이러면 가뜩이나 불리한 상황에서 그게 더 어려워질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빨리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일종의 회유책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EU가 우크라이나한테 9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아니. 돈으로 따지면 155조 원 정도를 대출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이 돈 받고 그만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듭니다. 이 와중에 그 155조 원을 담보로 해서 대한민국도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지 않나.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 됐든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기사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난해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 약 155조 원 규모를 대출해 주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최종 합의안이 4일날 나온 겁니다. 일단 그 대출 자금의 3분의 2는 무기 구매에 쓰이게 되고요. 뭐 최우선적으로는 EU 회원국 무기를 먼저 사겠지만, 예. 한국산 무기 수출 가능성도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무기가 한국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EU 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줄 무기가 없는 없어요. 일단 상황이거든요. 포탄이 없습니다. 지금 전장에 155mm 그 자주포탄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데 이 자주포탄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것도 100만 발이 안 된다고 하고요. 유럽이 가진 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수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155mm가 350만 발, 그리고 105mm가 450만 발 해가지고 800만 발에 가까운 자주포 탄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걸 다 언제 다 쟁여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생산도 할 수 있지만 1년에 100만 발 가까운, 풀로 돌릴 때 얘기입니다. 100만 발 가까운 포탄을 생산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자기 무기고 안에서든 만들어서든 이 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걸 대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자주포탄이 없어서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에 대한 구매를 내지는 지원을 저쪽에 강력히 요청하는 건데, 뭐 윤석열 같았으면 빌려준다 그러고 공짜로 줘버리거나
거기 나서갖고 직관이라고 기마이라고 무기고 있는 게 꺼내서 바로 주겠지만 우리는 EU가 지급 보증을 하는 선에서라면 그렇다면 우리 물건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제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놓고 뭐 인도적이다 아니다 비살상 무기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고 러시아하고의 뭐 외교 관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겠지만은 연결고리가 있겠지만은 어찌 됐거나 이 계약에 이름을 올려놓는 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국이 무기를 안 판다 또는 자주포탄을 안 판다 그러면 EU가 돈을 내갖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게 유명무실해지잖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간절히 필요한 거는 우리나라 천무하고 155mm 포탄일 건데 한국이 참여 안 해서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돈 있으면 뭐 할 거야? 러시아가 와갖고 멱살 잡고 칼 들고 멱살 잡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이 EU 국가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의 EU의 돈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일종의 이제 국방 파트너가 될 수 있으려고 하면 뭐 일정한 기여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윤석열 정권 때 지원금 내지는 어떤 대출 약속으로 지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형렬이가 먼저 털어줘 버렸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딱 빼면요. 형렬이 준 돈만큼 다 그냥 우리 매몰 비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번전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무기도 팔고 나중에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불 보증을 EU로부터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손해 나지 않는 외교 정책을 아마도 대한민국이 현재 추진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은 거의 준 거잖아요. 준 거니까 그건 사실은 외교적 부담이 크고 그래도 파는 거는 좀 부담이 덜하긴 한데 그래도 러시아에서 싫어하겠죠. 네. 자, 이번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유럽이 이제 추진했던 거는 이제 유럽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돈을 빌려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자산이 대부분 있는 벨기에 측에서 결사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만 덤태기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러시아 돈을 이런 식으로 빼줘버리게 되면 다른 나라들 고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를 잃게 된다 이래서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일단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요. EU 자체에서 공동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 EU는 만장일치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친러시아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결렬이 되니까 아예 유럽연합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만장일치 아니어도 통과될 수 있게 바꿔버려요. 바꿔가지고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나라는 이 돈과 관련해가지고 거의 관련이 없게 돼버렸고 나머지 24개 나라들이 이제 매년 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같이 마련을 해가지고 돈을 넣는 방식이고요. 좀 짠하지 않아요? 원래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가 전쟁 배상금을 받으면 갚는다는 조건인데 러시아가 나 전쟁 배상금 줄 리가 없겠죠. 그럼 러시아가 졌다는 소리잖아. 전쟁 배상금 그렇죠. 낸다는 거는. 그래서 말이 결국은 되나? 유럽 측에서 이걸 다 떠안는 모양새로 가지 않겠느냐. 무기한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형태가 되고 매년 24개 나라가 이자를 무는 방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EU만 댐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전쟁은 왜 한 걸까요? 다시 생각해봐도 왜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이 전쟁으로 이득 본 게 어딘지를 알려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왜 했는지 아시겠죠? 미국의 군수 기업인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습니다. 군산복합업체가 거의 역대 최고치의 수주를 했고요. 이후 몇 년간은 지금 계속해서 계약이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덕분에 세계의 무기가 품귀 현상이 됐고 무기 공급망에서
중국과 미국을 빼고 현재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그리고 품목별로 가장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나라가 지금 그 수혜를 다 받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참 불행인 거고, 비극이죠. 비극이고 이제 전쟁 당사자, 왜냐면 이 규모가요, 이미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희생 이런 면 안에서 이거 따져놓고 보면 이제 거의 2차 대전의 피해액은 금전적으로 넘어섰고, 인명피해도 지금 양측을 합쳐놓고 나면 100만 명에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의 2.5 세계대전? 아니, 사실상 3차 대전 규모의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극의 씨앗이 무엇이냐?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의 이익만을 얻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모든 게 미국의 이익 말고는 남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